실력파 일타 강사들의 비법처럼 부동산에서도 현실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일타 강사. 오늘도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해서 최근의 부동산 흐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기준금리가 3.5%로 유지됐어요. 이번이 세 번째 동결인데 시중은행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내려갈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대요. 근데 실제로 뭐 대출 금리 내려가고 있나요? 네. 실제로 저번 달 5월 달 같은 경우에요. 일단 0.2% 정도 조금 하단에 좀 내려간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은 여전히 5.5%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3%대 후반 이런 얘기 보도에서 보셨을 텐데, 네네. 이게 3.9%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라고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담보대출 지출된 금액의 평균 금리는요, 4.4%가 나옵니다. 예. 그 얘기 뭐냐면은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만 3%대 후반, 3.9%가 해당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4%에서 4.5% 사이, 또 신용등급이 안 좋은 분들은 여전히 5.8%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니까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났고, 그러면 이것이 주택 매수세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요즘 보도를 보시면 이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면서 주택 매수가 늘어났다. 맞아요. 거래량 이렇게 좀 어떤 보도 내용들이 좀 논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일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40조를 풀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느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제한적인 DSR을 적용 안 하니까 신용이 좀 안 되신 분들이 이 자금을 다 썼겠죠. 그래서 현재 1조가 보름 전에였으니까 한 33, 4, 5조 정도 소진됐을 겁니다. 그 금액이 이제 초과가 됐고, 예. 그 와중에 주택담보대출에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매수세가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어떤 증가나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 주택담보대출 안에는 또 어떤 금액이 들어있냐면요,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 금액도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금액이 2023년 1분기에만요 1조 1,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실제로 전세 대출 금액은 또 감소했거든요.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보도들의 어떤 형태들은 좋은 년만 부동산 상승 쪽에 맞춰서 기사들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사실 뒤에 이면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도 연체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서 너무 언론 보도에 100% 신뢰하는 것보다는요. 네. 제가 드린 말씀도 또 염두에 두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조금 늘어난 게 맞고, 그게 이제 대출 금리가 조금 이제 내려간 이제 그런 측면도 원인이 됐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세대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전세대출 내용을 보니까 특히 올해 들어서 집값 내림세가 좀 컸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동북권, 강북, 도봉구, 금천, 관악구 이런데요. 서남권. 네. 이들 지역이 특히나 2030 세대 매수가 강했던 지역이라는데, 이 지역들에서 세금, 채무나 세금 연체율이 증가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우리 영끌 시절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끌 시절에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의 어떤 모든 분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안 사면 집을 못 산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심도 좀 작용했던 시장이었죠. 그 시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사셨던 분들이 지금 좀 많이 힘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좀 데자뷰의 형태의 어떤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말씀 주신 2030의 매입 비중이 늘었다는 얘기는 실거주용보다는 이제 갭 투자용도 또 가세가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소득이 늘고 경제가 좋아지고 인구가 늘고 이러면 당연히 집값 상승하는 건 맞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금 하나도 긍정적인 방향이 나타나는 신호들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지금 줄었잖아요. 저번 달 발표를 보면. 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분에 대한 임금 상승이 못 따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그럼 주택 가격이 더 내려와 줘야 이제 본격적인 매수가 될 텐데 거래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평년에 비하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6,100에서 2,300건인데 지금 3,000건, 4,000건대에서 머물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평균도 못 단다는 얘기니까 네. 우리가 성적이 100점 맞던 학생이 뭐 40점 됐다가 50점 된 거를 40점에서 50점 된 걸 20% 상승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평균치가 한 6,000건이라고 하셨죠? 6천 뭐 부동산원하고 뭐 국토교통부하고 통계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6,100건 나온 데도 있고 6,300건 나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00건, 4,000건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4,000건을 넘은 적은 없고 현재 뭐 이런 뭐 규제 완화 대책, 특례보금자리, 대출금리 소폭 하라 이런 것들이 가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 보도가 몇 달 동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달 4월 말 기준이 3,170건에 그쳤습니다. 이번 달 5월 달은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도 4,000건도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시장을 너무 여기서 더 상승하는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잠시 횡보하거나 좀 중장기적으로 약간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런 건데 거래량이 지금 평균 뭐 잘 될 때 평균치도 아직 오르려면 아직 먼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건데. 네, 추원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예. 그 당시에 그 터져가지고 위기일 때 거래량이 2,000건대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거래량이 거래량이 늘었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보도가 나오지만 실제 그 당시에 집은 서울 아파트가 140만 채인데 지금 한 170만 채로 또 늘었거든요. 네. 그런 걸 계산해 보시면 지금의 거래량이 충분히 주택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네네. 지역별로는 조금씩 움직임이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네네네. 경우는 지금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했다고 하던데 이건 뭐 네네.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저번 주하고 그저번 주 연속해서 강남 4구를 필두로 해서 뭐 용산구 이런 곳들이 이제 좀 상승했습니다, 실제. 예. 그동안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과대 낙폭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에다가 정부의 또 대출 특례보금자리 이런 것들이 가세하고 심리도 조금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25개구인데 나머지 14개구에서 한 18개구는 여전히 하락 중입니다. 시장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 물론 하락폭을 둔화시키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예. 맞고 있는데 이제 매도자분들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호가를 좀 높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 매수자들은 또 그 값에는 또 들어가기 힘들다 보니까 5월 말부터는 약간 하락 거래가 좀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5월 한 25일부터요. 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더 앞으로 상승하기에는 가을 겨울에 또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역전세난을 좀 가중시키다 보면 조정을 또 다시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실거래가 등 요즘에 부동산 지표 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이제 궁금하던 차였는데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4월 주택 통계라는 거를 발표를 했다 그래요. 네. 일단 이 통계 자료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까? 일단 전국의 부동산 지수라든지 지표라든지 거래량 또 미분양 이런 것들 다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예. 뭐 주요에서 특히 뭐 눈여겨볼 것들은 뭐 미분양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주택 분양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원래 예정됐던 것들을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연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마 6월 달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분양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만 채가 예정돼 있었다고 하면
한 4천 채 정도만 분양을 했고 6천 채가 분양을 안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아.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거래 의무 폐지 조항이라든지 또 자체 현장들의 문제로 지연이 됐는데요. 6월 달에 이제 분양 시장이 펼쳐지고 나면 시장 모습이 보일 텐데 이 미분양 감소가 분양을 안 해서 지금 잠시 줄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6월 달이 지나고 나서 미분양 현황을 체크하는 게 더 정확한 시장 방향일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전국적으로 소폭 둔화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이 상승폭이 둔화하고 지표상으로는 뭐 상승이 나온 것도 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반면에 지방은 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 구간에 갇혀서 쉽게 상승하지 못하고 세종시만 조금 상승으로 들어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일부 지역들은 도리어 이제 전세의 어떤 하락이 좀 가셔야되는 시기가 좀 되고 있어요. 입주 물량이 또 많아서 네. 충남이나 이런 데들이죠. 그래서 시장들이 다 양극화 현상에다가 지역별로 선택적으로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말씀하셨듯이 뭐 여의도, 서울 여의도 일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 뭐 분양가도 거의 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뭐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닌데 예. 일단 뭐 조감도나 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70층 뭐 이런 빅대화나 이런 것들 좀 보도에 나오다 보니까 네. 일단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끝으로 전세 시장 좀 여쭤볼게요. 한동안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전세보다는 뭐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막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세 금리가 예전에 한때는 뭐 7%, 8%까지 올라갔다가 변동금리로 네. 지금은 좀 내려왔습니다. 전세 대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전세 대출 자금이요. 예. 그냥 5%대로 내려왔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월세의 부담과 월세대로 내는 부담과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약간 좀 보합을 이루는 상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월세가 더 부담이 적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그래서 월세 부담이 적다 보니까 월세 계약으로 전세가 많이 넘어갔는데 예. 지금은 이제 월세에서 좀 많이 떨어진 지역들의 아파트나 빌라들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다시 또 회귀하는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월세와 전세 상호 간에 네. 금리와 서로의 수요의 관계로 인해서 항상 균형을 맞추게 되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이제 현재는 그런데 가을에 만약에 또 역전세난이 서울에 많이 나오고 지방 일부도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 인천, 수원 같은 데도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들에서는 다시 또 전세가가 더 내려가게 되면 말씀 주신 대로 전세 가격이 대출을 받았을 때도 월세 비용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그걸로 또 넘어가겠죠. 수요자들이. 네네. 수요자들은 스마트하시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쪽으로 전세든 월세든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과도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딱 보합 정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세대출 그 기준금리의 영향 때문에 이제 동결되면서 전세대출에 좀 영향을 줬단 말씀이신 거죠? 그 금리에. 네, 기준금리 상으로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기존 대출 받은 분들은 뭐 대안대출이 안 나오나 이런 분들은 그냥 변동금리가 코픽스 가산금리가 높아지면 그대로 적용을 받아서 힘드신 상황인데 신규 대출의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금리가 약간 내려온 것을 적용합니다. 네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들은 여전히 힘드실 거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세금 금리가 조금 낮아진 것을 활용해서 월세가 나은지 전세가 나은지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